1박 2일로 혼자 산도 타고 놀러 올 겸 전남으로 왔고요. 지금 장성 충령산을 먼저 타려고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오늘은 구름이랑 해 예정이었고 내일이 좀 비가 올 확률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벌레도 돌아다니고 대환장 파티입니다. 충령산은 조금 그래도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아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남양주에 있는 충령산이고요. 두 번째가 블랙야크 100대 명산에 속하는 장성 충령산인데요. 여기가 편백 치유의 숲이라고 적힌 것처럼 편백숲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겨울에 눈꽃 산행으로 오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늦여름에 혼자 찾게 된 거고요. 근데 비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진짜 어디 딴 세상 와 있는 같은 기분인 게 비는 엄청 내리지? 빗소리가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옆으로는 그래도 햇빛이랑 같이 완전 풀로 뒤덮인 자연이 있고 지난주에도 등산을 갔을 때 좀 비가 오긴 했었어요. 그때는 연천봉? 충남 계룡산 연천봉에 갔다가 거기 봉우리 도착하니까 비가 이제 한두 방울씩 내리긴 했었고 지금보다도 더 적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연천봉에서 운해가 좀 보이고 이래가지고 대박이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또 제대로 된 우중 산행을 바로 다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그나마 제가 이 모자라도 챙겨온 게 다행이네요. 원래는 모자를 잘 갖고 다니는 편이 아닌데 그냥 어제 따라 모자를 좀 챙기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정상으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요 화살표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코스 엄청 쉽다고 하니까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지 않나요? 방금 전에도 어떤 다른 등산객 두 분께서 이 길로 이제 내려오고 계셨어요. 저한테 여자 혼자 가니까 무섭진 않겠냐고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상 도착하면 완전 스산하고 분위기 좀 무섭다고. 제가 봤을 때 이미 올라가는 길부터 장난 아니고요. 올라가서도 뷰도 그렇게까지 잘 안 보이는 걸로 아는데 당연히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곰탕 예상하고 100대 명산 인증하러 올라갑니다. 특히나 날 것 그대로의 등산로에서는 쓰레기 찾기가 좀 더 힘들긴 해요. 이제 요런 거를 발견하는 매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산 오를 때마다 쓰레기를 줍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플로깅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해서 초점을 잘 잡질 못하네요. 쓰레기인데 지금 이게 보이나? 얘가 땅에 박혀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물티슈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물티슈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얘가 산에서 뭐 닦을 때 쓰고서는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시면 분해가 되질 않아요. 거의 흙이랑 한 몸 마냥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또 등산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물론 같은 길로 내려올 거면 이제 이 풍경을 직접 또 볼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등산 그냥 힘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다가 뒤를 계속 돌아보고 잠깐 멈춰서 이런 풍경 바라보고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촬영을 하느라 더 천천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도 뭐 몇 분 만에 정상 도착하는지 이런 거 별로 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저도 진짜 처음에 산을 탈 때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균 속도, 평속을 신경을 썼어요. 내 평속이 뭐 몇이 나오냐,
뭐 3점대로 나오냐? 뭐 이런 거를 혼자 되게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19년도였으니까 이제는 다 부질없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요. 제가 요즘에 등산 다닐 때 원래는 이 스틱을 계속 같이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충령산이 워낙에 최단 코스 짧고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다라는 리뷰를 봐가지고 별 생각 없이 안 가져왔는데 지금 약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비가 와서 요런 길을 다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제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또 제가 오늘 룩 자체가 엄청 밝은 색들이란 말이죠. 이거 엉덩방아라도 찌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거의 비를 맞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제 몸에서 땀이 엄청 흐르고 있거든요.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지만 습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습한 날, 뭐 여름 산행에는 그냥 당연히 필수템인 게 모자나 헤어밴드 같은 거 꼭 챙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굴에 선크림 계속 바르잖아요. 이렇게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TMI이긴 한데 눈썹이 별로 없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 저번에 산 탔을 때 언제 한번 비도 맞고 땀도 엄청 흐르고 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제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 안에 눈썹 그리는 걸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모자나 헤어밴드를 꼭 챙기고, 만약에라도 그걸 깜빡했다라고 하면 손수건이라도 계속 닦아가면서 산을 타는데, 사실 그건 귀찮잖아요. 언제 매번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굉장히 필수템이다. 완전 축축한 날인데 그래도 좀 나무 없이 뚫려 있는 데에는 이렇게 해가 내려오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이게 영상이 실물을 담지 못하네요. 최고다 진짜.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죠? 일단 충령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46분 소요가 됐고요.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그냥 걸어 올라가시면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걸리실 거예요. 진짜 최단 코스여서 그런지 몇 분 걸리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제 블랙야크 인증을 하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혼자 산 탈 때는 되게 간소하게 먹는 편이라 일단 키커 2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충주 가서 사과 따기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직접 땄던 사과 중에 좀 조그만 친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따가지고 보면 얘가 여기는 이제 빨갛게 다 익었는데 아직 좀 햇빛이 덜 받은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판매까지 이어지려면 여기까지 다 빨갛게 된 애들이 더 값어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는 그냥 얘가 예뻐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땄었고요. 이 정도 먹으면 딱 뭔가 배 엄청 부르지 않으면서 배고픈 거는 그 허기짐은 다 해결이 되는 그 정도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반개 먹어보니까 하나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정정 2개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먹고. 근데 진짜 다들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귀신의 집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정자가 있는데 이렇게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산에서 이런 에너지바 같은 간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끝을 뜯잖아요. 이거를 아예 조금만 뜯어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본체에 붙어있게 뜯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그냥 이렇게 확 뜯고서는 일부러 버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쓰레기가, 작은 쓰레기가 산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게 다른 것보다 줍기가 좀 더 힘들어요. 조금해서 그런지 집게로 이제 한 번에 저는 잘 집을 때도 있지만 못 집을 때도 있으면 안 그래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중인데, 그때 줍는 게 조금 고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간식 드실 때 뭐 이걸 꼭 본체에 꼭 붙어 있게 해라, 요거까진 아니어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르고 산에 쓰레기를 버릴 일이 좀 줄어들겠죠. 물론 꼬다리 말고 본체 자체를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로 올라오는 길은 나무들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바람도 안 불고 비가 내리더라도 제가 그렇게 많이 맞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정상 있는 곳은 사방이 탁 트여 있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늘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뚫려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여름의 끝자락이라 일출 산행이나 일몰 산행이면 겉옷을 하나 챙겨왔을 텐데,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가지고 옷을 하나만 입고 왔다가 지금 비도 맞고 땀도 흘리니까 살짝 춥긴 해요. 원래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좀 더 여름이 지나가 있고 가을 할 테니까 겉옷을 그래도 하나쯤은 잘 챙기고 산을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장성 충령산이 요 정상석 근처에 벤치도 있어요. 희한한 정자도 있지만 이제 저 정자를 막아놓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쉬고 먹고 버리고 갑니다. 요런 계란 껍질 같은 것도 제가 진짜 자주 줍는 건데, 사실 집에서 분리배출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산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거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호일도 있고 종이 쓰레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산에서 김밥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호일 종종 다 나오고요. 나무젓가락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제 계란 껍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통째로 이제 버리면, 저는 그렇게 버렸다고 고마울 것까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잘게 부셔서 또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줍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조각 나면 막 몇십 개로 조각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줄 수 있을 정도로만 줍는데, 와, 저기 아래쪽에도 장난 아니에요. 아까 제가 기겁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기 보면 바나나 껍질 버려져 있고요. 저 흰 색깔 바닥에 있는 찌끄레기들 전부 다 계란 껍질 부셔서 버린 겁니다. 제가 일로 내려가가지고 줍는 게 아예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지금 땅 끝이 정확히 어딘지, 그러니까 계속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쓰레기 주우려다가 혼자 등산 왔는데 저기 어디 이상한 데로 내려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험한 곳까지는 쓰레기는 줍지 않고 있습니다. 충령산 해발 621m, 오늘 잘 찍고 갑니다. 이제 등산로를 다 걷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저 길 통해가지고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 문은 닫혀 있고요. 대신에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쪽 오른편에 보면 정수기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문은 열리진 않는데 이 문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정수기로 시원한 물을 보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해놓는 데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정수기가 열려있는 곳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솔직히 산에서 하다 보면 그런 샘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마실 수 있는 물, 그런 거는 저도 마시기도 하고 물 보급을 하기도 하는데 저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한편에는 화장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성 충령산까지 제 블랙야크 100대 명산 하나 더 인증을 완료했고요. 저는 이제 다 차로 또 돌아가가지고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산 탔으니까 제게 남은 거는 힐링 타임이거든요. 이따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숙소도 그렇고 오늘 먹는 저녁이랑 그리고 피부 관리 받는 것까지 다 협찬으로 예약을 해서 왔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메종드 온유 광주점에 잘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는 2PC 룸을 협찬을 받게 됐는데 내부가 딱 아담한데 있을 거 다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PC랑 그리고 화장실까지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이곳만의 컨텐츠가 있어요. 미래로 보내는 엽서라고 해가지고 엽서를 한 장씩 주시더라고요. 1층 프론트 있는 곳 근처에 이제 나중에 전송이 될 예정인 편지를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보내는 거죠.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객실마다 방명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색연필이랑 연필이랑 연필깎이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감성을 아주 잘 챙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다가 제 기록을 하나 남기고 가야죠. 저는 이제 씻고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행 다닐 때 갖고 다니면 되게 유용한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대나무 칫솔이랑 고체 치약인데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무게도 엄청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다 쓰고 나서 버릴 때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요. 저는 좀 그렇게 플라스틱 좀 작은 것들, 잘 분리배출 안 되는 것들 쓰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작년부터 고체 치약을 꾸준히 쓰고 있어요. 여행 다닐 때는 이런 틴 케이스에 넣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한번 사놓으면 나중에는 여기에다 그냥 리필해서 또 쓰면 되니까 가볍고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샴푸바인데요. 이제 비누로 된 샴푸바인데 저도 집에서는 리필형을 써요. 아로마티카 제품을 최소한으로 쓰레기 발생하고 싶어서 리필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나올 때 남편은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샴푸통 본품을 직접 가져오기에도 좀 그렇고 매번 소분해서 쓰기에는 그걸 또 다시 한번 씻고 헹구고 저희는 마세톤으로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너무 귀찮으니까 여행을 다닐 때는 샴푸바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사양 좋은 PC 있을 때 온라인 게임을 즐겼을 텐데 이제 대학생 때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들 현생에 치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최근에 하는 거는 없어서 대신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행 다닐 때마다 좀 하루의 마무리는 포스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걸 한 2개 정도 하고 나서는 자유시간 가지면서 넷플릭스 보고 놀려고 해요. 지금이 9시 반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있죠. 첫날은 아무래도 좀 혼자서 장거리를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거는 힘들고 적당히 하고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여행 온 거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일이기 때문에 100% 일이긴 한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조식으로 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뭔가 과일도 주시고 지금 먹으려는 콤프라이트도 주시고 컵누들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광주에서 파는 뭔가 전통 빵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나머지는 일단 집 가서 먹으려고 하고 우선은 콤프라이트만. 이것도 제가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건데 요런 다회용기거든요. 젓가락이랑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호텔에서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먹으라고 수저를 주긴 하는데 저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들고 다니고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멸균 팩에 담겨있는 우유를 주셨는데 이게 재활용 어려움 멸균 팩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 멸균 팩끼리 모아가지고 수거 요청을 하면 재활용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집으로 들고 가려고 해요. 저의 1박 2일 마지막 일정은 이따가 예쁜 대형 카페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혼자 카페를 가면 가서 디저트도 먹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뭐 시그니처 음료도 주문하고 하는데 저는 꼭 노트북을 가져가서 일을 하고서는 돌아와요. 근데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제가 노트북을 아예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거를 어제 발견을 했고 지금 퇴실하기 전까지 최대한 좀 포스팅 할 수 있을 거? 할 수 있는 거? 한 다음에 가서는 아마 쇼폼 영상을 좀 만들다가 서울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로그용 사진은 다 찍었고요. 여기 1층이랑 2층 둘 다 너무 예쁜데 제가 원래 야외석을 좋아하기도 하고 안에는 에어컨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차갑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깥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햇살 아래는 엄청 뜨겁긴 하던데 그래도 이런 그늘 쪽은 괜찮아가지고 충분히 앉아 있을만 하고요. 물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카페를 둘 이상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예쁜 카페를 굳이 혼자서 올 일은 잘 없을 테니까 보통 저는 이제 음료 2개, 디저트 하나를 주문해가지고 홍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마실 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는 텀블러에 쇽 넣어주면 이따가 서울 복귀할 때 마시면서 가기 좋습니다. 그 와중에 흘렸네요. 원두를 따로 선택하는 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산미가 강하기보다는 고소해서 딱 제 취향이고요. 맛 좋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케이크가 엄청 유명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픈 직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에서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하지만 그냥 테이크아웃만 해가시는 분들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고른 게 복숭아 우유 케이크인데, 요게 저는 위에만 복숭아가 좀 올라가 있고 밑에는 그냥 크림 케이크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벗기고 나서 보니까 안쪽에도 복숭아가 씹히는 게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 집 커피도 잘하고 디저트도 맛있고 찾아올만 하네요.